스토리 시장경제.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났다. 프랑스 공정의 기계오리.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태동했을까? 1739년 프랑스 루이 15세의 궁정에서는 흥미로운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자크 드 보캉송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만든 기계오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리에 태엽을 감아 물에 띄었더니 기계오리가 헤엄을 치고 꽥꽥 소리내 울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더구나 실제 오리처럼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소화해내 배설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화 과정은 속임수였으며 배설물의 정체는 푸르게 염색한 빵 부스러기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 기계오리 시연회는 파리 전체에서 대단한 이야깃거리였다고 합니다. 보캉송은 기계오리를 선보이기 전에 이미 북과 피리를 연주하는 실물 크기의 기계 인형을 발명한 바 있었습니다. 기계오리처럼 기계 인형도 태엽에 감아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손가락과 입술의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 12곡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인형으로 대중인형극을 만들어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니 발명 솜씨만큼이나 사업 수완도 꽤 좋았던 모양입니다. 국왕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보캉송은 32살의 나이에 왕립 비단 공장의 관리인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형을 자동화하는 실력을 살려 직조기를 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캉송이 발명한 직조기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의 직조기보다 무려 24년이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보캉송에게 닥친 비극은 그의 직조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걸 걱정했던 수공업 기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비단 길드는 보캉송의 직조기를 불태웠고 그가 기계를 계속 발명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종의 프랑스판 러다이트 운동인데 시대를 앞서간 천재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캉송의 발명품은 그게 직조기든 기계오리든 프랑스 대혁명 때 모두 소실되어 오늘날에는 설계도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보캉송의 직조기를 근거로 산업혁명의 원조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국에 지기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프랑스가 자동 직조기의 원조라면 모를까 산업혁명의 원조라는 말은 억지입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그 이유를 과학기술에서 찾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를 낳은 영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와트는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티븐슨은 더 심각해 아예 문맹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18세기 초 영국인이긴 하지만 그의 고전 물리학은 산업혁명과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동시대의 나폴레옹이 얕잡아보며 언급했듯이 당시 영국은 장사꾼의 나라였습니다. 영국 사회의 자유방임적인 분위기는 국민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 결과 영국인들은 장사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장사꾼의 나라였기에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본질적으로 약간의 기술과 왕성한 돈벌이 욕구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돈을 벌려면 소비자에게 팔리는 물건을 내놔야 합니다. 팔기 위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내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이 산업혁명을 겪고 있을 시기 중국 황실에도 서양에서 구해온 각종 최신 기계나 물품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정교한 시계나 보캉송의 기계장난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수집품의 수준은 어지간한 서양의 인류대학 연구실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최신 문물은 황실의 눈요깃거리였을 뿐 자금성의 높은 벽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기술을 보유한 바 있지만 그 기술은 결코 출판업자들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가 우리 손으로 개발됐지만 애플의 아이팟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문명을 이루고 혁명을 성사시키는 건 언제나 장사꾼들의 몫입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